예전에 제가 강연을 다닐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 많이 할 때 보면은 20대 친구들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모은 돈이 적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불리하다. 좀 모은 돈은 적지만 지금 버는 돈은 적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다르게 말하자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신흥국을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 내가 나이가 어리다라 그러면은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10년, 20년 그냥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국을 볼게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는요 109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수가 3572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나는 32.8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배당을 제외하고 연 12.3%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면 30년 동안 12.3%의 수익을 내면은 32.8배의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2001년에 상해 지수가 1499였거든요. 지금이 3572니까 2.4배가 된 거죠. 연수익률을 치면 4.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신흥국이라고 해도 언제 투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15년 전인 2006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1.8배가 되고 배당 제외하면 연수익률이 4%가 되고, 10년으로 볼게요. 2011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익률은 7.2%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길게 투자했을 때보다 최근 10년에 투자했을 때 중국 상해 지수는 오히려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 차이나 A50이라고 있어요. 이게 상해랑 심천의 시총 50위를 모아서 나온 지수인데 15년 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2배가 됐고요. 10년 전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2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차이나 50도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5년 전에 투자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4.8%,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7.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이 성장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베트남 지수를 볼게요. 베트남은 하노이 지수가 있고 호치민 지수가 있는데 보통 VN, 호치민 지수를 많이 씁니다. 호치민 지수는 2000년에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때 100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지수가 1392니까 2000년 당시 대비 지금 14배 정도 올랐다 볼 수 있고, 만약에 베트남 호치민 지수가 시작했을 때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연수익률이 13.4%가 나오는 거죠. 20년 전인 2001년에 투자했다라 그러면은 269였으니까 5.2배, 연평균 수익률 8.6%가 나오는 거고, 2011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3.5배, 연평균 수익률이 13.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 VN30이라고 있어요. 호치민 거래소에서 시총 30위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애초에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만 하는 블루칩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배당 제외 연평균 수익률이 12.1%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트남 좀 중소형 주식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신흥국들이 한번 증시가 오를 때 겪는 현상인데, 이때는 보통 저는 투자를 좀 꺼리긴 합니다. 어떤 적립식으로 투자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 번에 다 투자하라 그러면은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는 인도상이 30개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 제외하고도 연평균 14% 수익률, 10년 전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연 13.5%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도 센섹스 지수는 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13.5에서 14%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꾸준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의 니프티 50이라고 있어요. 니프티 50라고 있는데 인도 시총 상위 50개의 주식들입니다. 20년 전에 투자했으면 15.2%,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13.3%. 인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죠. 20년 전에 투자하나 10년 전에 투자하니까 한마디로 지금 성장 속도가 거의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장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투자했으면은 14.3%,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5.9%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지수가 거의 9배가 올랐습니다. 8배, 9배가 올랐죠. 고속 성장을 거뒀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성장 속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인도네시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뭔가 나쁜 악재가 있지 않았을까. 보통 신흥국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공장을 많이 지어주고 여기에 경기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럼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들은 지수가 빠르게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흥국은 끝났고 코스피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대체 그럽니까? 자,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에 20년 동안 투자했다라고 하면요 5.6배 자산이 올랐을 겁니다. 배당 제외로 하면은 9%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오, 이게 장기 투자했으면 나쁘지 않았겠죠? 15년 동안 투자했다라고 하면요 연 5.3%의 수익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10년 동안 투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투자했으면은 연평균 2.3%의 수익률밖에 안 나왔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낮은 거죠. 뭐 이렇게 보면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 성장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년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들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피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코스피 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그럼 대한민국 코스피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난지 코스피 50인 블루칩에 투자하는 게 난지 봤더니 15년 동안 코스피 50에 투자했으면은 연평균 5.3%가 나와요. 비슷하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게 10년 동안 보면 달라집니다. 10년 동안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8.1%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 2006년에서 2011년 동안 대한민국 지수도 잃어버린 5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볼 수 있고 2011년부터 2021년 최근 10년 동안 중형 기업들, 뭐 중소형 기업들보다 대형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이 더 시장을 독식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성장세를 갖춰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미국을 보면은 또 현타가 옵니다. 20년 동안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7.1%의 수익률, 10년 동안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13.7%의 수익률이 나와요. 미국인데 13.7%가 나온다고요? 네, 됩니다. 코스피는 2.3%였는데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6배 높은 수익을 거둘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나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20년 동안 투자했으면 연평균 11.7%,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18.7%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나스닥 지수 수익률이 신흥국보다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스닥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좀 얼마나 이렇게 계속 성장 속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버블 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좀 본격적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0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수를 1위부터 5위까지 보자라고 하면은 1위는 나스닥, 2위가 S&P 500, 3위가 인도 센섹스, 4위가 베트남 VN, 5위가 인도 니프티 50였습니다. 거의 다 13.3%에서 18.7%까지 근 10년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미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동안 증시가 급등했고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과 베트남에 어떠한 호재가 있었거나 아니면 과열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 보면 돼요. 인도, 베트남, 미국 모두 지수를 이끄는 기업들 특징을 보면 호재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대형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간 겁니다. 뭐 나스닥으로 치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소 별의별 기업들이 다 있죠. 어마어마한 그 훌륭한 기업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린 거고 인도 같은 경우도 뭐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던가 뭐 타타 그룹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룹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빈 그룹을 주도적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힘을 받으면 지수가 끌어올라가겠죠.
그만큼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그 나라의 지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20년, 10년 내내 수익률이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압도적인 기업보다 아니면은 오랜 시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에이징 커브 같이 기업도 이렇게 쭉 성장하면 한 번씩 꺾입니다. 근데 지금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인도는 지금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대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세 나라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나라 GDP 성장률보다 초과적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0년 수익률이 낮은 지수는 코스피 인도네시아 상해 지수인데요. 인도네시아, 한국은 최근 10년 수익률이 많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버블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한번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을 때는 투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오르면은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버블인 구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신흥국인 걸 고려했을 때 10년 평균 수익률이 7.2%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GDP 성장률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수의 프리미엄이 별로 얹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교훈을 내자면 비쌀 때 사지 말자, 급등하는 지수에 올인하지 말자,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중국 지수 버블 때 투자했다 하더라도 아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타격이 굉장히 적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자는 점. 그리고 한 번이 과하게 오른 인도네시아 증시는 10년 동안 지금 정체를 겪고 있다라는 거. 베트남이나 한국,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악재만 보지 말고 호재를 봐도 돼요. 그럼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을 더 밀어줄 거냐 안 밀어줄 거냐, 저는 더 밀어줄 거라 봐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하청업체들을 뜯어서 더 베트남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모바일 같은 경우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약간 버블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외부의 국가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 증시를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공장을 차리려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국가들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평균 지수와 블루칩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피 50 보면은 평균보다 블루칩이 8.2%, 4배 정도 더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보면 똑같았었고, 상해도 차이나 A50으로 보면은 뭐 비슷했었고, 15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낮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VN30으로 보면은 오히려 평균 수익률은 VN이 더 낮았다. 이건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대형주로 쏠림세가 있다. 반대로 이 시총 상위주들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성장 속도를 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대형주 장세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상해는 대형주나 블루칩 평균 수익률이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블루칩이 거의 시장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 블루칩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베트남은 소형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오버슈팅 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진짜 대성장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모두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GDP 성장률보다 2배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앞으로 곧 세계 인구 1위가 될 거면서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IT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까지 받고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과거에도 좋았고 현재도 좋은데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매달 50만원씩 10년 동안 인도 인덱스 ETF를 사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 10년 수익률이 13.5%니까 앞으로도 13.5%의 수익률을 내준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 2,700만원, 20년 뒤에는 6억 1,400만원, 30년 뒤에는 24억 7,700만원이 모입니다. 단 한 달에 50만원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셔야죠. 좋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 연평균 2%로 고려해 볼게요. 10년 후에 1억 1,300, 20년 뒤에 4억 6,700만원, 30년 뒤에 15억 8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물가 인상분 다 빼도 내가 한 달에 50만원씩만 투자하면 15억 8천만원, 노후를 위한 준비를 끝낼 수 있다는 거죠. 30살부터 내가 그럼 한 달에 50만원씩 인도 ETF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16억가량의 은퇴자산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 하면 됩니까? 나머지 돈은 내 집 마련이라던가 다른 자산 투자에 투입을 하면서 더 내가 은퇴자산을 크게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수익률을 곱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률이 되는데, 돈이 적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대한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자산에 우리가 일찍 투자하면 된다. 내가 일찍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인도라는 걸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물론 인도도 언젠가 중국처럼 성장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체 매매하면 돼요. 또 제2의 인도가 될 나라한테 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중국의 선례를 봤을 때 인도가 그래도 20년 정도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많이 올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 부자라던가 아니면은 또 좋은 눈을 발견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내 돈이 적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도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